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봉 협상을 할 때 만약에 이제 내가 논리적 근거가 좀 만들기 힘들다. 과연 이럴 때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래도 내가 좀 원하는 연봉 수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직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나 뭐 희망 연봉 같은 걸 과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하고 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면 오늘 이번 영상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희망 연봉이나 이제 연봉 협상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유튜브든 뭐 다른 자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논리적인 근거,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관철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논리적인 근거가 가장 좋겠죠. 근데 실제 현장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직을 해보신 분들 보면 자 현실은 어떨까? 저도 이제 헤드헌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입사를 할 때는 연봉 협상의 과정에 참여를 한단 말이죠. 제가 추천한 사람하고 그럼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현재 받는 금액 거기에 뭐 차량이랑 뭐 식대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그건 제외를 하고 따로 나오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약간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뭐 최소한 그래도 뭐 15%에서 뭐 10% 이상은 좀 올랐으면 좋겠다. 뭐 지금 받는 데보다는 올라가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진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연봉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을 설명할 때는 그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논리적인 근거가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논리적 근거를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건 내가 받고 싶은 연봉, 희망 연봉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희망 연봉을 제시를 할 때 그걸 대기가 어렵잖아요. 왜 어려웠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 연봉 외에 다른 사람의 연봉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같은 사내에서 각자의 이제 연봉을 서로 이제 공개를 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이 연봉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 나와 비슷한 직무에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아서 그거를 내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자포탈이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시세 정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내가 가려는 회사가 대략 어디인데 그 회사의 과장급 연봉은 얼마 정도고 대리급 연봉은 얼마 정도고 이걸처럼 이제 대략적으로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맹점이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뭐 과장이나 부장급이나 적체된 인원이 많다. 소위 말하는 이제 과장, 고참 부장들이 많다. 그러면 평균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내가 그 회사를 들어가는데 부장 초봉이나 뭐 과장 1, 2년 차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연봉이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연봉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근거를 마련하기에 쉽지가 않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희망 연봉을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가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 어려우니까 그냥 대략 나의 희망사항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이야기할 때는 논리적으로는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논리적 근거가 확실하진 않아도 내가 상대방에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나 대충 얼마 받고 싶으니까 얼마 주세요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얼마를 달라. 당연히 내가 낸 주장의 근거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이 나올 것이고, 내가 내세운 나의 논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연봉협상은 난항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 연봉을 인사팀이든 채용팀이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현재 얼마를 받는데 이제 이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거를 정확히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몇 년 차인데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총 금액은 얼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금액을 이야기하실 때 이제 기본급, 그리고 이제 뭐 복지에서 나오는 수당, 아니면 포인트, 이제 현금성 포인트가 되겠죠. 거기에 성과급 해서 뭐 작년에 받은 금액이 뭐 토탈로 6천만 원이다. 뭐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작년에 받은 토탈 금액은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아무래도 업무 프로세스도 다르고 좀 복잡한 시스템에서 좀 더 이제 빠른 성과를 요구를 받을 환경이라는 걸 감안을 하게 되면 내 생각엔 뭐 대략 한 10% 정도 인상된 6,600만 원 정도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프레임을 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받는 건 얼마다. 그런데 내가 이직을 하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나한테 기대하는 성과가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급여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력과 제 직무를 가진 사람의 연차를 고려했을 때 대략적으로 뭐 한 6천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얼마 받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인상 요인이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말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를 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 이제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팀장이나 이제 면접관하고 다 이야기를 잘했어요. 굉장히 이제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대충 듣기에도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나랑 같은 직급 있는 사람이 약간 연봉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준이면 나는 만족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냥 뭐 회사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뭐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그냥 얼마를 받든지 가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백지수표를 내는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괜찮다. 그냥 원하는 수준으로 뭐 맞추어서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저쪽에서 나오는 오퍼 보고 그거에 웬만하면 이제 사인해가지고 이제 간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주세요. 뭐 제가 전에 받았던 건 얼마인데 이거보다 조금만 높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뭐 대충 뭐 좀만 더 주시면, 아니면 알아서 주세요, 이런 태도는 지양하셔야 된다.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나 연봉 정보, 숫자, 객관적인 시세 정보 이런 거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마 구하기도 힘드실 거고, 구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출처를 밝히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희망 연봉이라고 말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왜 그거를 책정을 했는지, 최소한의 나만의 논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희망 연봉, 내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이런 걸 이야기하실 때는 진짜로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말에는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6천만 원을 받는데 최소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6,600만 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정도의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접근을 해야지, 뭐 말끝을 흐린다거나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렇게 호감이나 뭐 좋은 인상을 주기는 조금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협상은 내가 요구하는 거를 상대방이 들어줘야 내가 협상에서 이기는 거고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수시거나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의 논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고, 두 번째는 나만의 논리를 세워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연봉 협상을 하실 때 혹시 어떤 사건이 있었나, 아니면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댓글이나 이런 거로 이제 공유를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참고를 해서 다시 뭐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기 전에 이제 좀 대화 사례를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채용 기업에서 지금까지 연봉을 어느 정도 받으셨고, 뭐 이번 이직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시는 연봉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부분 일단 먼저 제시를 해라. 그걸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원래는 뭐 대부분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다닐지도 모르는 회사에 이제 채용 담당이고 인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까지 나한테 뭐 희망하시는 수준, 다 이제 최종 합격까지 거의 다 끝난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원하냐고 이제 물어볼 때는 저는 가능한 한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면 6천만 원인데 이번 이직에서는 6,600 정도 희망한다. 그럼 이제 저쪽에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 기존 이번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일할 그 팀의 이 직무는 기존 업무와 거의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지만, 새로운 시스템과 뭐 새로운 조직 문화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상황 판단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라는 결정 자체가 갖는 리스크와 내가 기존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 도전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란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